제 로망인데 정말 좋았겠어요.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물론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여행의 모든 순간이 좋았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글쎄로 시작한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은 나를 여행 불감증에 걸리게 했다. 말도 안 되게 멋진 풍경을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풍경들이 흔한 동네 풍경처럼 무감각해졌다. 당시 나는 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해 엄청 애썼다. 어떻게 하면 여행을 더욱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내가 찾은 해결책은 여행 칼럼 쓰기였다. 여행 칼럼을 쓰게 된 후로 내 여행은 거짓말처럼 즐겁고 또 즐거워졌다. 내 여행 전부가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하자 호기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흔하디 흔한 표지판이나 간판마저 신기하고 공원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 또한 달리 보였다. 불편하고 더러운 숙소마저 나만의 이야기로 승화됐다. 책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여기는 책수다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딸콩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좀 흥미진진하셨나요? 아니면 무료하고 따분한 그저 일상의 연장이셨나요? 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의 저자 정은길님은 우리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불감증이라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불감증, 소중한 일상을 지겹게 느끼는 불감증. 다시 말하면 매일 반복되는 삶을 당연한 듯 의미 없이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에는 불감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인생은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항상 마음속에 호기심을 가지면 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 말에 엄청 공감해요. 사실 제가 요즘 그걸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자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여행 불감증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칼럼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엄청 즐거워졌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엄마라는 삶이 약간 이 여행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엄마가 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죠. 한 생명이 저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세상에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저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엄마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그런 이제 노력의 과정을 보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한 해, 두 해 지내고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조금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굴레 같기도 하고, 애들이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면 이놈들이 또 뭘로 나를 괴롭히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처음에 들었던 그 행복했던 감정들,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감정들이 이제 퇴색하고 이렇게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잖아요.
처음 개설할 때는 그야말로 호기심에 시작한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찾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에 무작정 시작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다시 엄마로서의 삶에 좀 생기를 얻었어요. 저자가 그 여행 칼럼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도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이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쳐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 보는 거 모두 하나하나, 제가 하는 일 모두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정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됐는데요. 특히 책 육아라는 주제를 만들면서 육아 관련 책도 열심히 보게 되고, 우리 아이들 일상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찍게 되는데, 그 4살 막내가 글도 모르면서 이렇게 책을 들고 혼자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요. 우리 9살 큰아이가 그 새로운 체험놀이 앞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해하고 또 진지하게 해내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스러워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제가 아마 영상을 찍지 않았으면 다 그냥 놓치지 않았을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할 일을 하고 저는 또 저대로 제 일을 하느라고 아마 제대로 관찰하거나 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런 호기심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이 저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함,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게 해준 거죠. 살짝은 좀 무료하고 의미 없어 보였던 삶이 다시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게 된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 애정 부족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행복들을 방치하지 말자.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 나의 불감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호기심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어쨌거나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 어떤 후배가 SNS에 자신의 파혼 소식을 공유한 적이 있었다. 결혼을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예식장 선정, 웨딩드레스 선택, 신혼여행지 결정 등의 소식을 수시로 전하던 그녀였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진심 어린 위로가 아닌 듯한 말들도 눈에 들어왔다. 그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땐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한 위로의 말들이 그랬다. 물론 내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에 인색한 사람이 과연 괜찮으냐는 말에 후할 수 있을까? 혹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용도로 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SNS를 열심히 하지도 않지만 SNS에 속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의 우울한 일들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 책의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서만 가능한 건가? 이런 의문 제기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저자의 말처럼 우리가 진짜 내가 그래도 행복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나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보다 나보다 잘된 사람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말이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불행을 본인의 행복 기준으로 삼는다는 생각은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이기적인 거죠. 그럼 나의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의해 결정되는 건가요? 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삶이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인 건가? 이런 생각도 함께.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살아내고 이 생이 끝났을 때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나일 텐데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프롤로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던져줍니다. 당신이 이제껏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만 자신의 행복을 증명하고 발견해 왔다면 이제는 사계절을 떠올리며 행복의 온도, 행복의 색깔을 스스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비교의 대상이 되길 거부하는 것도 괜찮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직접 정하면 그만이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내가 나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을 늘 뒤로 밀어둔다면 행복은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 기분을 가장 먼저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다. 행복을 내 곁에 가까이 두고 싶다면 내가 나를 아끼는 마음부터 갖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선택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워보자. 나에게 더 잘해줘야지. 요즘 서점가에 가보면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힐링, 감정 에세이들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책도 그런 책 중에 한 권이고요. 상처가 아플 때, 외로움에 뼛속이 시릴 때,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고 싶을 때 그런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해결책을 찾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책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내가 외롭지 않은 방법,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잊지 않고 내일을 맞이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에게 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더 관대하고 나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책수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